오늘의 첫 번째 정치학 토픽입니다. 이재명 쎄쎄 외교 노거라 됐다. 한미 동맹은 파탄으로 가는가? 이 문제는 우리 국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보, 경제가 다 얽혀 있는 문제죠. 지금 트럼프가 출범을 해서 신냉전 시대가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천안문 그 막로에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 세 사람이 딱 등장한 그 순간 신냉전 시대의 개막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여기서 줄타기 외교도 아니고, 줄타기 외교면 차라리 이쪽 저쪽에 다 뭐 이쪽에도 쎄쎄 저쪽에도 쎄쎄 뭐 한다고 했지만은 이쪽 저쪽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이쪽 동맹 저쪽 동맹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줄타기 외교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건 줄타기도 아니고 그냥 우왕좌왕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이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고 있는 미국,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 또 많이 교류가 있는 중국, 이 양쪽으로부터 전부 다 양쪽 전부 다 우리나라를 외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재명이 이 미국이나 아니면은 중국, 트럼프나 시진핑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뿐이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중국의 입맛에 맞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반중 시위대를 비난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이재명이 이 말을 오늘 하기 전에 중국 쪽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을 이재명이 그대로 수용을 해서 받아들여서 지금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마치 뭐 문재인 정부 때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법을 바꾸고 막 했던 그것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중국 쪽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해서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시위를 하는 우리 국민들을 깽판 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 발언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중국에 밀착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고, 그런데 중국은 전성절 행사에 간 국가어전서열 2위 우원식을 완전히 푸대접해서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이런 상황도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오늘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협중 시위, 중국이 지금 중국의 행태를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그 시위가 지금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죠. 중국인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행위를 하는 듯한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관광객을 늘려야 하는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관광객을 모욕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을 그들 중에서 일부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과도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좀 가격한 구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제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법을 넘어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협중 시위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하면은 다시는 안 갈 것 같아.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 같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재명이 외국에 갔는데 자기에게 어글리 코리안 뭐 이렇게 비난을 하면은 다시 안 가고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낼 것 같아. 갑자기 어글리 코리안 이렇게 하지는 않죠. 뭔가 이제 그 시위대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 구호를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오늘 그 이재명이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삿대질 하면은 다시는 안 갈 것 같다.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 같다. 고 하면서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 팔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깽판을 쳐서 모욕하고 내쫓는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을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한다.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기존 제도로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 영업방이 아닌가? 갑자기 또 상인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깽판이라는 이런 표현을 국무회의에서 하는 것도 참 저급한 용어 선택이죠. 그래서 뭐 음향은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행안부 장관 윤호중이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 집회 주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재명이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게 혐중 집회가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고민해 봐야 한다. 그렇죠.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그런데 뭐 이재명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이야기한 게 아니죠. 느닷없이 이재명이 이 반중 시위에 대해서 이거 깽판이다. 이거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갑자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 중국 당국이 그 한국의 반중 시위를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보고 중국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왜 깽판 치느냐. 우리 시위대에게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7월 10일에 이 반중 시위에 대해서 공문을 외교부에 보냈었죠. 주한 중국 대사관 공관, 그리고 직원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뭐, 그거는 뭐 중국 대사관 입장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 7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고위 지도자 포럼, 여기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저도 그 한중 고위 지도자 포럼에 멤버로 있는데, 여기는 정말 민간 외교를 하는 곳입니다. 민간 외교를 하는 곳에서 이 중국하고 한국을 이제 오가면서 여러 가지 포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도자 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럼이죠. 한중 지도자 포럼이 있는데 그 지도자 포럼에서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 기억하시죠? 전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 그때 이재명을 중국 대사 간저로 불러서 당 대표를 하는 제1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 중국 대사 간저가 가지고 싱하이밍에게 이 선택 잘하라.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선택 잘하라. 이런 어떤 이 핀잔을 듣고 굴욕을 했던 그 싱하이밍이 지금 중국의 외교부에 있는데 싱하이밍이 내정 간섭에 가까운 발언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의 반중 여론은 거구 세력이 조성하고 있다. 거구 세력이 조성을 하고 있다. 그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싱하이밍은 북한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중국 대사관에도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참사관까지 했죠. 그리고 북한 중국 대사관의 참사관, 한국 중국 대사관의 참사관도 하고 대사까지 지낸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거구라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거구 세력이 반중 여론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 자,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단속을 해야 된다. 이 전직 대사가 내정 간섭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내정 간섭하지 마라.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과도한 이 시위 집회, 가격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제지를 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싱하이미 그 전에 이재명이 대표 시절에 가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싱하이밍의 말을 결과적으로 지금 그대로
수용을 하는 듯한 그런 말이 오늘 이 깽판 발언으로 나온 겁니다. 그 전에도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도, 그러니까 싱하이밍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7월 29일이고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국 외교공간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기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바로 싱하이밍 말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관계 당국에다가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자, 그래서 중국 싱하이밍 그리고 또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이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시 또 뭔가 조금 압력을 받았는지 이것을 깽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300명을 체포를 해서, 이게 또 뭐 우리 쪽에서는 석방이라고 그러고 미국 쪽에서는 추방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이 똑같은 국무회의에서 조금 전에 이 싱하이밍의 경고를 마치 수용을 하는 듯한 깽판 발언을 했는데, 오늘 거기서 또 미국에 대해서는 300여 명 체포 사태는 부당한 침해다. 부당한 침해 맞죠? 부당한 침해면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제대로 잡는 해결을 하는 한라인을 가동을 하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위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다 지적을 하고 있죠. 너무 과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나간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최대 동맹국이니까 여기 외교적으로 그것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는 못하고, 외교로 이렇게 풀어나가지는 못하고, 지금 계속 비난만 하는, 명목적인 비난만 하는, 자, 그런 상황이 이어져서 이게 과연 나중에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생기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 용산 비서실장이 그때 뭐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새 실장이 전부 다 미국으로 날아갔죠. 안보실장, 정책실장, 거기다가 항상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은 국내를 지키는 비서실장까지 날아갔습니다. 비서실장이 그때 강훈식이 가면서 무슨 뭐 특수한 미션을 띄고 가는 것처럼 했는데, 자기가 그때 갔다 와서 그때 백악관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하고 핫라인을 구축을 하고 왔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비서실장끼리의 핫라인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핫라인은커녕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우리나라 국민 300명 정도가 이렇게 억류될 정도 되면은 양국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트럼프가 직접 지시를 한 건지, 뭐 아니면 트럼프가 아니고 거기서 내부에서 어떤 뭐 실적 쌓기 위해서 한 건지, 뭐 원인은 아직 분명히 안 나옵니다만은 해결을 하는 데는 트럼프가 나서야 되는 거죠. 트럼프와 이재명이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런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는, 그 전에 이재명 뭐 한미회담하고 와서는 그 용산에서 최대의 성과가 이재명과 트럼프가 신뢰관계를 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했죠. 그게 최대 성과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냥 미국 비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거기다가 비서실장 간에 한 라인을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 출석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 그 한 라인 저번에 딱 구축하고 왔다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그걸 좀 활용을 했느냐 하니까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거 뭐 이번에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면 그때 가서 도대체 뭘 하고 온 건지, 자, 그런 근본적인 미국과의 관계, 근본적인 이 문제점, 그때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 그때 결국 가서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고 그냥 퍼주기만 하고 투자 1,500억 달러 더 하기로 한 거. 그리고 무슨 관세 협상 이것도 이행 서명을 하지 않아서 일본은 벌써 15% 자동차 관세를 부여받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트럼프가 서명을 하지 않아서 25% 그대로 내고 있는 이런 정부입니다. 이런 정권이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줄타기도 아니고 우왕좌왕, 일본국하고 중국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느라고 이 국민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자,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반중 실현하는 국민들이 깽판을 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재명이.